네, 안녕하세요. 네, 19번 문제 한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양수 AB가 있고, 자, 이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축에 접하는 형태죠. X축에 접하고, 이제 개형은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함수. 그래서 실수 K에 대해서, 자, K부터 K 플러스 2까지의 범위에서 이차 함수 F의 최대와 최소의 차를 자, G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G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G3이 A이고 G2와 G6을 더한 것이 32이다. 그때 F6을 한번 구해봐라. 즉, 이 가와 나 두 정보만을 가지고 F를 완전히 F의 정보를 복원을 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신유형은 아니고 사실 여러 번 나왔던 주제입니다. 특히 이제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출을 만약에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 표현을 봤을 때 이제 바로 그 다음 스텝이 빠바박 상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사 문항을 좀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공부한다는 게 이제 저런 문제를 보면 약간 이런 게 그 머릿속에서 본인만의 그 리스트가 있고 이런 게 좀 떠올라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 문제 이제 원본이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사실 이 아래에 있는 두 문제가 훨씬 더 전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자, t에서 t 플러스 3까지 뭐 2차 함수를 주고 그때 최대와 최소의 차를 또 g라고 정의를 했다. 근데 이게 훨씬 까다롭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 t도 여기에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누는 게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풀어보시면.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건 사실상 뭐 위에 문제와 거의 동일한 표현이죠. 이 간격이 계속 2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 간격이 유지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번에는 또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만약에 보고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다 하면 이 문제를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약간 기출 모음집 같은데 다 실려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차치를 하고, 그래서 해설을 좀 시작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당연히 처음 접근은 어떻게 할 거냐면, 당연히 이 G의 개형을 일단 알아야 돼요. 이걸 뜯어보기 전에 일단 G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문제의 의도가 맞고. 그래서 G를 알려면 당연히 F를 좀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F는 대략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만약에 K가 B에서 한번 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그 왼쪽으로 좀 멀다라고 하면, 만약 여기가 K고 여기가 K 플러스 2다라고 하면 최대와 최소는 어디에서 발생을 합니까? 당연히 양 끝에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의 차는 이 fk에서 fk 플러스 2를 뺀 값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차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이런 양상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 이 k 플러스 2가 이 b에 부딪힐 때까지. 그때는 무조건 최대는 fk에서 나올 것이고 최소는 fk 플러스 2로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k 플러스 2가 이 b까지 도달할 때까지. 자, 그래서 제가 한번 gx를 경우로 나눠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냐면, 자, fx, 자, k라고 안 하고 바로 x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fx 빼기 fx 플러스 2라고 나오겠죠. 자, 어느 범위에서? x, 자, x가 b 마이너스 2까지 갈 때까지. 왜냐하면 fx 플러스 2가 이 b에 만날 때는 x가 b 마이너스 2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x 플러스 2다. 그러면 여기가 x가 되겠죠. 근데 이때 만약 이게 b랑 같다면 이때 x 값은 뭐가 됩니까? b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b 마이너스 2까지 치고 올라올 때까지는 무조건 최대와 최소의 차는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죠? 자, 그럼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이 약간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 꼭지점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쳤을 때. 그러면 최소는 편해요. 최소는 무조건 0입니다, 이건. 그럼 최대를 봐야 되는데, 최대는 당연히 이 양 끝, 이 둘 중 하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칸막이에, 이 칸막이도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른쪽이 만약에 이 B랑 가깝다. 그러면 최대값이 어디로 채택이 되겠죠? 이쪽으로 채택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이니까 그때는 그냥 fx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칸막이가 좀 더 오른쪽으로 치고 올라가면 약간 이렇게 모양이 바뀌겠죠. 그럼 그때는 칸막이의 왼쪽 끝이랑 b랑 가까우니까 그때는 최대가 어디로 채택이 되겠습니까? f x 플러스 2. 이 자리가 x 플러스 2니까 fx 플러스 2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그 전환되는 시점이 어디냐? 라고 하면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 칸막이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이 B로부터 같은 이 시점. 이때가 언제죠? 이 분기점이 B-1이죠. 그래서 X가 B-1일 때까지는 fx가 더 큰 값이 되고 그 이후에는 fx 플러스 2가 더 큰 값이 된다. 따라서 이걸 이제 식으로서 구현을 하면 상상을 했는데 이제 식으로 빨리 구현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첫 상황. 자, 자, 그러면 여기부터 보면 되겠죠. 약간 이 x 플러스 2가 이 b를 약간 초과할 때, 그때는 fx가 그냥 최대가 된다. 최소는 항상 0이니까 함수를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냥 fx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는 자, b-2까지 했으니까 b-2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기서 등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 칸막이가 연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값들이 다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함수가 불연속적으로 딱딱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뭐 빼도 되고 붙여도 됩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괜히 좀 머리만 아프니까 저는 그냥 다 등호를 붙일게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 자, b-1일 때까지.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b-1일 때가 이렇게 분기점이라고 했었죠. b-1, 여기가 b 플러스 1. 여기서 약간 움직이면 최대는 이제 오른쪽 칸막이로 채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f,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언제입니까? b-1일 때부터 자, 언제까지 가냐면 b까지겠죠. 왜냐하면 제가 조건을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칸막이 안에 이 꼭지점이 들어갈 때라고 했으니까 나가기 직전 딱 경계에 있을 때 그때가 x가 b일 때죠. 그러니까 딱 이 범위일 때까지는 fx 플러스 2가 최대와 최소의 차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쉽죠. 이거는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2가 되니까 무조건 x 플러스 2일 때가 함수값이 더 크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여기 이때 함수값을 두 개를 그냥 빼주면 최대와 최소의 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f x 플러스 2 빼기 fx가 되겠죠. 범위는 자 x가 b를 넘어갈 때 부동호 방향을 맞춰주면 자 그래서 g는 이렇게 네 구간으로 나뉘는 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g를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스케치를 해보면 제가 위에 그린 건 자 이거는 자 y는 이건 fx고 자 이렇게 써졌었죠. x-b의 제곱에 a를 곱한 형태. 자 그럼 이제 g를 그릴 거예요. g를 그러면 한번 그 분기점을 먼저 조사를 하면 지금 크게 세 개의 분기점이 있죠. b-2랑 b-1 그리고 b. 그래서 한번 그걸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b-1 그리고 여기가 b 대략 여기가 b-2 그러면 가장 한번 만만한 거부터 볼게요. 자 그럼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는 그냥 fx 똑같지 않습니까? b-1부터 b-2부터 b-1일 때까지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일부는 한 이쯤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fx 플러스 2.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b-1부터 b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b-1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자, 자, b 플러스 1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f에 b 플러스 2까지 가는 거죠. 이런 모양이겠죠. 자, 근데 한번 위에를 보겠습니다. b 플러스 그럼 1은 한 이쯤이고 b 플러스 1이 여기고 b 플러스 2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축이 b이기 때문에 여기가 b-1이고 여기가 b-2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개형이랑 여기 있는 이 개형이랑 완전히 대칭적으로 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나를 그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이렇게 반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이렇게 똑같은 거죠. 이렇게.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가 f b 플러스 2. 여기도, 여기는 대입을 하면 f의 b-인데 서로 이제 f가 b에 대해서 축대칭이기 때문에 둘의 함수값은 같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은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근데 가만 보면 f는 2차 함수인데 그러면 이 2차 함수랑 이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은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 그걸 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1차식이 나오지 않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건 볼 것도 없이 개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 칸막이가 여기서 이 B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차이 있죠. 결국 이 차이를 물어보는 건데 이 차이는 점점 커질 테니까. 근데 1차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커져야겠죠. 1차로 이렇게 커지는 모양이 돼야 되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칸막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칸막이의 간격을 유지한 채로 벌리면 함수값은 점점 벌어질 테니까 함수값 G의 함수값 자체는 계속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개형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차, 여기랑 여기도 1차, 그리고 여기는 2차, 그리고 여기는 2차.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대칭이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도 계산을 해보면 대칭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만 놓고 한번 좀 생각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3이 A라고 했는데 근데 가만 보면 자 B-1을 살펴보면 자 여기 함수값이 뭐죠? 자 B-1을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F의 B-1 자 fx가 어떻게 쓰여졌죠? fx가 a의 x-b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b-1을 대입하면 자 여기에다가 b-1을 대입하면 그게 g의 b-1이 될 거고 그 값은 그냥 a라고 나오죠. 맞나요? 근데 이 함수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제 개형이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이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a 값을 함수값이 a인 걸 만족하는 x 값은 단 하나밖에 없죠. b-1로.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a가 g3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죠? 아 여기서 이게 이제 b에 대한 정보를 그냥 바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3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b는 뭐라고 할 수 있다? b는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적지? 이걸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b는 그래서 4.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가족권을 통해서 우리는 b 값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a 값만 찾으면 되는데 그럼 g2 더하기 g6은 32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3이면
자, 이제 여기가 이제 2가 되고, 여기가 4. 그리고 6은 뭐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또 이제 살펴보면, 여기는, b-1을 대입한 거지 않습니까? 이 함수 fx에다가.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b-1을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는 4a라고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6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6을 대입하면 그러면 어디다 넣으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를 넘어갔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식을 그래서 적어보면 g 2 더하기 g6 이 값은 뭐랑 같냐면 자 g2는 제가 4a라고 했고 4a 그 다음에 g6은 f8 f의 8 빼기 f의 6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b가 4니까 4a 더하기 자 여기다가 8을 대입을 하면 그러면 16a가 되겠죠. 16a 그리고 여기서 자 6을 빼주면 그러면 여기다 6을 대입하면 이건 또 4a가 나오겠죠. 4a 그러면 그 값은 그냥 16a 근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32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a가 2라고 나오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함수 fx를 그럼 찾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결론 fx는 2의 x-4의 제곱이더라.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f6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자 f의 6은 4 곱하기 2 8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